자, 다음은 이제 여가부 장관 관련된 얘기인데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폐지에 동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왜 갔지? 그러니까 폐지시키는데 장관이다. 진짜 너무 난 이거 듣고 희한해. 내가 잘못 들었나 이랬어 진짜. 기사 한번 볼까요? 이상해요. 네. 네, 어제 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가부를 비판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반론을 제기하기는커녕 여가부 폐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뭐지? 이게 말이 근데 장관이야. 뭔가요? 네, 근데 생각이 장관이야. 없는 그럼 이렇게 분인가요? 되면 이게 일하러 오자마자 바로 폐업인 건데 네. 폐업하러 왔나? 폐업, 뭐지? 폐업 담당으로 온 건가? 이 그거 폐업해주는 아니면- 조건으로 어디 공천이라도 한 자리 받기로 하기 위해서 온 건가? 이럴 거면 왜 이 자리를 고수를 했지? 근데 이 권성동이 가짜뉴스를 막 쏟아냈거든요. 자,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자, 일단 680여 개 시민사회 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2020년 기준 여가부에서 직접 민간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민간기관 단체 수는 48개입니다. 680개는 어디서 나온 거야? 줄 거라고 예상은, 아니, 680개 여성단체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80개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거기 장만 한 명씩 모아놔도 숫자가 몇 명인데, 네. 우리 뻔히 알고 있는 여성단체들 중에 목소리 내는 거 10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아는 거 10개도 안 되는데. 근데 680개가 있다고 이제 권성동이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48개밖에 없었다. 네. 그 다음 또 뭐죠? 그리고 뭐 지원금 비중이 큰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가부 예산에서 이 단체에 지원하는 비중은 2020년 총 지출을 보면 48개 단체로 들어가는 보조금이 132억 원으로 여가부 총 지출의 1.2%밖에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쳐요. 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가부가 헛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근데 여성가족부가 여성 인권단체 내지는 여성들의 권익단체에다가 자금을 지원하는 게 이상합니까? 국방부가 해줘야 됩니까? 거기를?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여가부의 존폐 목적은 뭔 거죠? 그리고 그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부 예산이 가족 돌봄, 그다음에 여성 취업 활동, 청소년 보호, 그다음에 권익 보호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 지원 이거 여성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청소년 보호, 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 청소년 활동 및 보호 기반 강화, 권익 보호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이런 거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가부의 사실상의 목적은 원래 복지부가 담당해야 될 부분을 일부 떼와가지고 그렇죠.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원래 목적인 거고 네. 그 목적에 충실하게끔 운영되어야 맞는 거겠죠. 근데 어느 순간 여성가족부가 여성과 남성 간의 젠더 간 갈등을 부추기는 일종의 쓸모없는 부서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여성들을 위한 단체, 여성 전용을 위한 단체 지원하는 지원금은 1.5%도 2%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야.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일을 등한시했어. 그리고 오히려 가족, 그러니까 청소년 돌봄, 특히 이제 아무래도 사회 취약적에 있는 미혼모라든 이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쪽으로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쪽에서 오히려 역할들을 집중해서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자체를 여성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날린다는 거는 젠더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기존에 그나마도 유지되던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 정책마저도 걷어들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성만을 위한 그 뭐 예산이라고 치면 한 7.9%밖에 없는데 이게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하고 성인지 정책 분석 평가 운영 뭐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가족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 청소년들, 아이들, 한부모 가정 이런 거 다 지원을 해주는 부서예요. 그러면 이 1조 원 조금 넘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이잖아. 우리 전체 그 500조라고 하는 데서 비워놓고 보면 여성가족부 예산은 사실 형편없는 거거든. 우리 국민들 안에 여성과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놓고 본다 그러면 이건 정말 형편없는 수준의 예산인 거예요. 그럼 이 1조 원의 예산을 걷어들여서 저 가족부를 없애면 일단 저기에 소속돼 있는 인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이거 어디로 갈 거야 이거 다. 그리고 그 1조 원의 예산은 어디로 집행이 될까요? 복지부에 환수돼갖고 복지부가 이 예산을 똑같이 집행할까요? 아니요. 이거 바로 기재부로 가고 재벌들 보조금 주는데 쓰일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에휴.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가짜 뉴스 국토부 장관이 쏟아낸 가짜 뉴스에 끄덕끄덕 하면서 폐지도 공감한다. 이거 뭐 하는 꼬라지야 이게 도대체? 나 참. 그다음에 뭐 여성 인력 진출을 위해 가지고 그걸 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네. 지명한 장관들 중에 한 사람이 스스로 지금 옷을 벗겠다고 난리고 그거 가지고 거품을 물면서 여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나경원이 지랄지랄을 하니까 바로 나경원 가족들 관련한 기소 내용 조사가 3개월 만에 아니 3년 만에 3년이 넘는 기간 만에 바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이가 나경원을 내놓은 거예요. 나경원은 자기가 개기면 신촌학파 오빠가 최소한 자기를 밀어줄 줄 알았는데 뭐라도 챙겨줄 줄 알았지. 이 오빠가 아무것도 못해. 관심도 없어. 심지어 자기랑 주유소 공유해서 나눠 쓰던 장관까지 지금 목을 날리려고 하고 있어 지금. 결과적으로 나경원은 지금 끈떨어진 매가 된 거고 이 나경원을 이렇게 팽시킨 세력이 누굴까? 지 남편 판사라고 큰 소리 치면서 무시했던. 그래서 그 무시를 뼛속까지 이 가슴에 안고 있었던. 평상시에 부부끼리 잘 지내렸다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등극자가 지금 뒤에서 나경원을 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에? 아니 부부가 친하게 지냈대잖아. 부부끼리 친하게 지냈다고 하잖아. 근데. 그럼 그렇게 만났으면 응. 나경원이 남편이 응. 뻔히 김건희를 아는데 응. 아유 저 뭐 오빠 부인이니까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언니라고 해결하면서 어머 언니 어쨌든 언니네. 어머 수술 잘 됐다 피부과 어디 다녀요? 이러면서 다정하게 대해줬을까? 개무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경원 최근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떴는데 그 자리 하나 없더라 이러면서 그거 바로 조사 들어가잖아. 3년 동안 안 하던 조사. 내가 보기에 지금 나경원이 두들겨 잡고 있는 배우에 100% 김건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경원의 정치 복귀는 물 건너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경원이 이 반윤 세력에 조만간 합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과를 봐야지. 뻔히 내가 예언하는 이런 촉은 틀릴 수가 없는 게 내가 그 사람의 욕망의 베이스로 한 이거를 내놓거든. 오히려 윤석열은 욕망이 소박해요. 술만 마시면 술만 오죽하면 기업인들 만난 자리에서 저 저녁에 시간 많아요. 와, 나 그 멘트 듣고 깜짝 놀랐네. 저녁에 연락 주세요. 저 저녁에 시간 많아요. 대통령이 기업인들한테 그러더라고. 그 얘기 뭐야? 어디 좋은데 오픈하면 나 좀 불러.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치. 그리고 맨날 뭐 정치 뭐 누구 야당 안 만나냐 뭐 이런 얘기해도 그럼 소주 한잔 하셔서 맨날 술 얘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욕망이 단순한 사람은 오히려 짐작하기가 편해. 관리하기도 편하고. 근데 김건희의 욕망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 맞아. 국무가 되는 거란 말이야.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국무가 돼서 명함을 판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명함은 팠으니까. 국모상이라 그러고. 그 권력을 누려야 되거든. 그럼 지금 당장에 그 권력을 누리는 데 있어서
뭔가를 헤쳐먹는 것보다는 옛날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깡그리 조질 거란 말이에요. 그 1번 타겟이 나는 나경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네. 어디까지 조질 수 있어? 찰컹찰컹도 가능해?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 신나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응. 이건 신나는 상상이에요. 상상. 그럼 우리가 생각이 그렇다고. 뭐 언제 그렇게 한다 그랬나? 내가 보기에 꼬라서니를 보니까 지금 그 철옹성 같은 나경원을 조져버리는 거를 할 것 같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재밌는 상상을 해봅시다. 네. 자, 나경원이가 생각지 못하게 찰컹찰컹했어. 그렇지. 구속 기소를 받죠. 우리 남편 판사야? 근데 판사가 갑자기 옷을 벗어. 오빠, 왜? 그랬더니 내가 주변에 압력이 심해가지고 안 벗으면 비리 고발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벗었어. 벗은 거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 뭐 벗었더니 바로 구속영장이 또 날라와. 아니 벗으면 봐주기로 했잖아요. 누가 그랬대요? 저희는 경찰이에요. 이러고 와가지고 부부가 동반해갖고 비리로 막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현조는 입학 취소? 그 이제 현조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제 조만간 백수가 되는 거죠. 고졸이 되면서. 그러면서 현조가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하면서 노엘이 걸었던 길을 걸으면서 이런 잣 같은 세상 이러면서 래퍼로 직업을 전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33개월 만에 갑자기 정치가 아무런 됐구나. 이유도 없이 통보도 없이.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나베가 반격을 전혀 할 수 없는 건가요? 할 수 있죠. 그래서 반윤의 선봉에 서겠죠. 이현주처럼. 하지만 얼마나 외롭겠어. 어. 아무리 제보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아니 무성이 오빠 있잖아, 내 오빠. 무성이. 무서워. 경원아 전화하지 마라. 지금 내 똥꼬가 빨갛다. 나도 요새 힘들어 눈치 보느라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김무성 그 차 빌려 탄 건 어떻게 됐어요, 그거? 응? 차 빌려 타고 그거 뭐지? 그거 어떻게 됐지, 김무성? 그거 일단 동생이 90억을 눈탱이 맞았는데 98억을 눈탱이 맞았는데 형님 입장에서는 저 내 돈인데 동생 새끼가 사기당하고 날렸는데 이거 수사해서 찾아달라는 말도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 그분도. 뭐 9억 8천이면 괜찮은데 98억이면 많이 속 쓰릴 거야. 참. 그래서 뭐 이래저래 그동안 건의를 무시했던 그리고 건의를 작부 취급했던 윤석열 주변에 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복수당한다. 근데- 빨래질 당한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재밌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제 상상.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아니 뭐 상상도 못해. 뭐 사람인데 머리 달렸으면 상상을 해야지. 자, 그러면 저는 일단 나베 여사가 이렇게 쳐지는 걸 보잖아. 그러면 나머지가 엎드릴 거 아니면 야, 저게 조만간 저 칼이 우리 목에 들어올 수도 있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하에서 모반을 꿈꾸는 세력들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문제야. 결과는 정도껏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교웅이 정권 잡고 나서 국집에서 거의 안 데려다 썼어. 그리고- 다 검찰 출신으로 다 채웠거든요. 그리고 검찰 출신이면 한동훈이면 사실상 김명신의 지위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야. 지금도 카톡으로 지휘받고 있을 거거든. 그렇겠죠. 결과적으로 외부적인 간판에서부터 실질적인 검찰 권력 그리고 막강한 무속의 지원을 한눈에 받으면서 김건희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정권을 잡으면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웅 정권에서는 나눠먹기가 안 돼요. 다 검찰이나 서울대나 자기 아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자리는 준다니까. 국짐에 자리가 없어요. 국짐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 국짐에 있는 자리가 없고 그 윤핵관하고 윤핵관한테는 자리를 줬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신천지한테는 돈을 주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 좀씩이라도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죠. 그거 이제 남아 있는 세력이 이 국짐과 언론이었는데 국짐과 언론은 배신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니들이 어떡할 건데? 라는 식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만간 이 세력들의 반 윤석열
조직 그렇죠. 해야죠. 조합이 네.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많이 보이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윤석열은 지금 또 지지율도 안 좋고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테고, 그리고 검찰에 지금 한동훈 윤석열 라인만 지금 다 출세하는 상황이니까 검찰에서도 부글부글 할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이씨 우리가 만들어줬더니 쟤는 그냥 다 챙기고 우리는 아무도 안 챙겨주네? 라고 될 거거든요. 조금만 지나면 조선시대 될 겁니다. 때도 네. 결과적으로는 당파 싸움을 하면서 자리를 독점하는 바람에 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둘이 잘 나눠 쓰고 왕 바보 만들고 권력 나눠서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됐었습니다. 이 탕평책이 안 나온 이유가 이런 자리의 독식, 인사의 독식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건 조선왕조 500년의 기록이야. 뻔히 이제 골문 자리에서 하나씩 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고, 우리가 눈에 보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처맞을 인사가 나경원과 이준석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또 하나 추가한다면 물론 이제 우리 측에서 서울의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니 근데 나경원이 가서 바로 무릎 꿇으면서 언니 살려줘. 이미 늦었어. 나는 한 번 받은 굴욕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 뭐 아니. 이런 걸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긴 뭐 학력 차이가 나서 그런가? 그래서 뭐 뭔가 어지간히 했겠어. 내가 안 봐도 빠네. 나경원이 어떻게 김건희를 봤을지는 내가 보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가. 뭐 그럴 수 있죠. 자, 다음은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 소식이었고, 그냥 국내 소식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걸로 말씀을 드린 거고, 상상이었어요. 네, 재밌는 그냥 상상이에요. 네. 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정론으로 얘기했다 그러지 마세요. 팩트 체크는 열린 공감 TV에서 해주십니다. 네. 무조건. 자, 근데 저기 그분들한테 전화 한 통화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전화번호는 아세요? 모르지. 아니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 아시나 모르겠네. 몰라요. 모르시겠다. 네. 관심도 없어요. 네, 모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